안녕하세요. 6월 25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약 3%, 코스닥 2% 급등했습니다. 중동 휴전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3,100선에 도달을 했고 코스닥도 10개월 만에 800선을 넘었으나 코스피 대비 상대적 부진은 지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및 24시간 후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24원 하락했고 유가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반도체 등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는 어제 4%, 하이닉스는 7%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시범 운행 평가로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종전 이슈에 건설과 기계 등 재건 관련주도 강세를 보인 반면 방산주는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서 증권 중심으로 금융주 전반의 리레이팅이 지속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세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이 전망되면서 20% 상승, LS 일렉트릭은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를 통해 액체 냉각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15% 상승, 카카오뱅크는 계열사 정책수의 기대감에 19%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과 파월 의장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주는 발언을 한 영향에 1%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휴전 선언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트럼프가 휴전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징주로는 브로드컴이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3.9%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하는 전 종목이 상승했고 지수도 3.7% 상승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93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보다 하락해 파월 발언과 더불어서 금리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5.3bp 하락, 달러 인덱스 0.4% 하락했고 유가도 추가적으로 6% 급락했습니다. 휴전 합의 달성 소식에 중국과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고 독일은 29년까지 GDP 대비 군사비를 3.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상회했고 6월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약 4.9조 원에 달합니다. 또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대로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개인 수급도 대기 중입니다. 한편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찰 대상국 등재에도 실패했습니다. 외환시장 개방 등 시장 개혁의 완전한 시행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과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일제히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 코어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은 분산과 분할 투자 필요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변수로 변동성이 큰 가운데 중앙적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인식은 원화 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중동 변수가 줄어들면 시장의 관심은 7월 초 관세 유예 종료로 이동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잔존하지만 트럼프 이전에 미국 예외주의가 감소할수록 달러에는 약세 그리고 통화에는 그 외 통화에는 강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 기대감이 있는 원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분산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경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경제는 3분기 들어서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책 효과를 기다릴 시점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미국 주식은 7월 말 대형 기술주 실적에서 AI 기술 성장 기대가 다시 확인이 되면 이익 성장 기대가 약해진 유로존과 일본 대비 선진시장 내에서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율관세 90일 유예로 미중 무역 갈등은 단기 소강 상태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은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 매크로 환경은 한국 증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부담과 트럼프 관세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은 한국과 미국 국채를 단기 투자 선호도를 이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 코어뷰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밥캐 목표주가 상향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두산 밥캣의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은 작년에 다수 투자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무산이 됐지만 투자자들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귀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5일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두산그룹이 향후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법 개정과 이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밸류에이션 저평가 해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그룹 역시 이제는 배당 증액 등 통상적 절차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벤트이고 이익의 추가적인 증가가 아니더라도 ROE와 PB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1,751억 원, 영업이익 2,008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실적 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럽도 인프라 및 방위 산업에 대한 재정 집행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적 역시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산 밥켓 목표 주가를 기존 55,000원에서 7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6월 5일 발의되었죠. 따라서 두산그룹이 향후에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RFHIC 2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RFHIC 목표주가 32,000원으로 사양 조정하며 투자견도 홀드에서 바이로 사양 조정합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약 37% 수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5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30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통신장비약 매출이 좋았습니다. 204억 원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157억 원 수준으로 YY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랑 해외 방산이 모두 7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가 모두 실적 호조세를 보여서 영업이익도 2020년대 들어서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이제 일회성으로 발생했던 그런 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192억 원, 영업이익률 12.2%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38% 상향 조정한 건데요. 이제 통신장비 매출이 장기간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이제 방산 쪽이 전방 업황이 좋다 보니까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레이팅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랑 유도미사일 등의 이제 전력 증폭기라는 아이템을 공급하고 있는 게 RFHC인데 향후에 실적은 수주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RFHIC 목표 주가를 32,000원 상향 조정하고 투자견도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3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통신장비 매출이 견조한 가운데 방산 실적도 큰 폭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지주회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2025년 6월 재발이 된 이정훈 의원을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의 향후 입법 가능성에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들은 모두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일반 주주를 포함하여 전체 주주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서 부여된 의결권을 이사 수만큼 곱한 수치만큼 자유롭게 배분해 이사 한 명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주주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선임할 이사가 3명이라면 A주주는 총 300표를 보유하게 되면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결집을 하면 이사회의 진입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대표적인 주주권 보호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기존 이사선임과 별개로 분리하여 선출하면 이때 지배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룰입니다.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수정보다는 역할과 책임의 실질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배주주가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제도들은 모두 이사회를 지배주주로부터 일정 수준 분리하려는 구조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회 판단 기준을 균형 있게 만들고 집중 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소수주주 대표성을 확보하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 경영감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립이사 개념을 강화하여 전체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6월이죠. 이정문 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데 향후에 이런 제도들도 입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일반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권영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스몰캡 기업 인지소프트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인지소프트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2억 원, 영업이익 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지소프트는 국내 AI OCR 부문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금융기관의 디지털 금융 업무 확산 및 ODS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 Q 서비스 그리고 자동화 로보틱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지소프트는 주 4.5일제 근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고령화 추세 및 노동인구가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인지소프트의 AI 기술력과 로보틱 솔루션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인지소프트 현 시가총액은 573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기업인데요. 1분기 말 유보율은 3,660%, 그리고 단기 금융성 자산 359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비상장사 상장 재추진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및 주주환원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데 자사주 거의 20% 그리고 이익잉여금 573억 원 등 인지소프트는 향후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배당 성향 확대 그리고 무상 증자, M&A 재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지소프트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미국 기업 파이서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파이서브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파이서브는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FIUSD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약 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은 팍소스 그리고 서클 인터넷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출될 예정이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높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FIUSD는 파이서브가 기존에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존 고객은 별도의 시스템 변경 없이 파이서브의 플랫폼 내에서 디지털 자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도입 장벽이 낮으며 그리고 추가 비용도 없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FIUSD는 다른 파이서브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중심 생태계에서 활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FIUSD는 전통 금융기관과 가맹점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은 파이서브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경쟁 심화 우려와 차익 실현 등에 따라서 연초 이후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파이서브의 12개월선의 ROE는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승 추세에 있고 반면 12개월선 PB 추이를 고려 시 상승 여력은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파이서브의 상대 주가는 동종 기업이나 산업,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핀테크 기업인 파이서브가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FIUSD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이서브는 최근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경쟁 심화 우려와 차익 실현 등에 따라서 주가는 연초 이후 1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12개월 선행 ROE는 22.9%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CJ E&M과 제일기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CJ ENM 대에서 투자이익은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합병 OTT의 장기 성장성 반영해서 서스테이너블 ROE를 4.3에서 6%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PBR 0.8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TT 합병이 이제 공정위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조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선 전에 광고 수요가 부진한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이제 결국 티빙의 지분을 얼만큼 가지고 오느냐입니다. 이제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CJ ENM이 최대한 많이 들고 올수록 이 기업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일기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에 대해서 투자이익은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 유지합니다. 제일기획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오히려 영업의 비용이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4.6% 하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이후에 광고 업황 개선 가능성 그리고 피어 대비해서 가장 높은 매출 총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멀티플을 PER 12.5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BDR 부분의 성장률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인력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비용 효율화 속도가 조금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순이익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배당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년 수준의 배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CJ ENM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OTT 합병에 따른 실적 개선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참고로 2분기 실적은 대선 전에 광고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제일계획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